자, 우리 공통2의 내용이 원래는 과거에는 고등학교 1학년 3과정, 1학기 과정의 내용이었던 건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지금부터 점과좌표라고 돼 있죠?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은 좀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 점과 좌표라는 내용 자체에서 어디까지 쭉 연결되는 거냐? 도형의 이동까지 연결되는 거야. 내용이. 도형의 이동. 이 안에 너희가 생각하는 많이 들어봤던 원방, 직방, 자취의 방정식 이런 게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제가 공통 원 때 뭐라 했어요? 처음부터 부동식까지가 한 세트라고 했죠. 그래서 부동식 해보면 본인이 부족한 파트가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걸 느끼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본인이 부동식을 하다가 내가 함수 그래프가 약하신 분들은 그래프 해석 능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죠? 내가 개수를 못 보거나 아니 이런 분들은 윗볼로 아랫볼로 분류 같은 거 잘 못하면서 내가 힘들어했을 것이고, 방정식의 실근이나 이런 방정식의 내용을 못하시 잘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우리 해석하는 즉 근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했을 것이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부동식이라는 내용 안에. 그래서 딱 끝나면 뭐야 이제 순환과 조합. 여긴 또 독립적인 파트거든 어떻게 보면. 물론 앞에 있는 곱셈이 공식에 있는 내용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간접적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완벽하게 내용들이 모르면 안 돼 이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수요과정만 따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행렬 가보시면 알죠. 앞에는 다항식 얘기부터 복소수 얘기 주기부터 시작해서 식변형하는 그 얘기부터 다 들어오잖아 또 내용이. 그지? 이렇게 다 내용들이 각각 세계론 선생님이 파트를 나눴는데 공통2 같은 경우는요. 점과 좌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 한 세트입니다. 내용이 여기서 다 섞여요. 이제 즉 점과 좌표 파트에 너희가 좀 어렵다면은 도형의 이동에서 배운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것들이 좀 더 진하게 들어오는 얘기야. 물론 앞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실마적인 내용은 들어오지 않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점과 좌표부터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룰 겁니다.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은 또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 앞에서 배웠던 우리 부등식과 이차 함수 공통원의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약하시면 또 여기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여기가 사실 고비입니다. 고비. 고1 수학의 고비예요. 여기가.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중학교 2-2의 도형 개념들, 거기다 3-2의 도형 개념들 이것들이 다 추가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내용들을 먼저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 그 내가 문제를 안 풀리면 도형을 못하는 건지 지금 내가 아니면 내가 함수에 대한 좌표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지 이걸 빨리 구분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근데 어디? 여기요. 여기. 기초 개념이 후달려요. 알겠죠? 그러면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잘 정리하시고 반드시 이쪽을 가서 또 보세요. 알겠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고등학교 이혼 2, 3학년까지 계속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 풀게 됩니다. 도형 문제들을. 자, 그 다음 파트가 뭐냐? 집합과 명제입니다. 자, 집합과 명제는 뭐를 공부하는 곳이냐? 드디어 나오는 거야. 뭐 내가 1학기 때부터 얘기했던 너희들은 아직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수식적인 표현보단 개념을 익히는데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문제집이나 개념서에서 말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줬던 거야 그동안. 응? 한글로 막 풀어주고 설명도 많이 해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니면은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꼼꼼하게 다 터치해준 거야 문제에서. 그래서 너희가 그동안 그걸 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여 왔거든. 자, 지금부터는 이때부터는 한마디로 수식적인 표현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수식 표현과 해석이 포인트예요. 수식을 뭐하고? 표현하고 뭐한다? 해석한다야. 즉 한글 자체가 많이 사라지는 거야 지금부터. 이때부터. 그러면 내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도 이 수식 해석, 수식 기호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문제를 못 풀어.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전에 1학기 때는 어떻게 해?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말했잖아. 그치? 뭐, 교점의 좌표 구하면 돼. 연립방식해서, 그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A란 집합이 있고, B란 집합이 있고, 갑자기 교집합을 구하시오. 이런다고. 한글이 없는 거지. 이게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시오라는 뜻이거든.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해석이 들어가고요. 또 그 말을 수직적으로 표현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야, 여기가. 과거에 집합명제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과거 20년 전에. 그때 뭔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몇몇 개가 바로 이 수직적 표현과 해석을 하는 단계. 얘가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면 애들이 다 그냥 때려쳤어. 손을 놨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문제를 못 읽어 그냥. 그게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조금씩. 언제? 고2, 3 가서. 얘들은 고2, 3 문제 분석에서 크게 영향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내가 언어력이 딸린다. 많이 고생할 겁니다. 이쪽에서. 알겠죠? 언어력이 많이 딸린 친구들. 그럼 집합과 명제 다음엔 뭐냐? 바로 함수 파트인데 정말 짱납니다. 이쪽 함수. 이게 보면은 이 집합과 명제는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집합은 중1, 명제는 중2. 과거에 20년 전에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포자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한국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 야, 이거 고등학교로 옮기자 이거. 그래서 옮겨놓은 거거든 이게 지금.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심화적으로 바꾼다면 옮겨놨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고 이제. 함수. 우리가 함수를 정밀한 변인 중1부터 봤죠. 그 중1부터 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함수가 뭔지를 막 공부해 왔는데 너희는 함수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한 거야. 그거를 다시 이제 처음부터 알려주는 거야. 함수란 진짜 이거다. 미국식이나 북미식 교과서를 보면은 무조건 얘부터 시작합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배우기 전에. 응? 넌 이미 1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웠잖아. 심화적으로도 그지? 근데도 불구하고 얘를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모든 또 표현이 바뀝니다. x가 1부터 5까지 이렇게 안 내, 이제. x 바 x가 1부터 그러니까 수식 기호로 다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함수 표현. 함수 표현을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녀석이 누구냐 이제 바로 합성함수, 역함수입니다. 자, 수능까지 나오는 거죠. 이제. 이과로 가실 분들은 얘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불러다가 개념 모르면은 대부분 대답 못하는 게 바로 합성함수, 역함수고. 제가 제센드 수업할 때 가장 첫 시간에 수업하는 수업이 바로 합성함수와 역함수예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참, 뭐, 2학기는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여기 있지, 함수 표현. 합성함수 있지. 역함수 있지. 여기에 개수를 묻는 문제가 필수 심화 문제입니다. 함수 개수 몇 개니? 합성함수는 몇 개니? 정형 몇 개니? 시공 몇 개니?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니? 이렇게 묻는 거야. 다 뭐야, 이거? 순열과 조합이에요. 순열과 조합이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여기. 알겠어요? 하고 너희들 문제 풀다 보면 갖고 막 순열과 조합 문제 풀다 보면 가끔씩 함수 개수 구하는 게 문제 섞여 들어가 있었잖아. 그지?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거 얘는 그럼 어디? 확통까지도 나와요. 내용이. 확통까지도 나온다는 거. 그죠? 끝이냐? 아니죠. 1차, 2차로 2년 동안 2년이 뭐야? 3년 공부했잖아. 그지? 중2부터 시작하면. 그지? 그러니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공부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게 있습니다. 유리무리는요. 함수에 애들이 다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고등학교랑이 반드시 갖춰야 될 계산력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계산력 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곱셈공식, 공통원에 인수분해, 복소수 이 정도에서 너희가 계산력을 좀 잘 끌고 왔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는 동안은 큰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유리무리 함수를 배운 순간에 고2로 탁 넘어가거든. 이제 넘어가면 갑자기 계산이 어나더 레벨로 바뀝니다. 내가 알던 고1 수준의 계산이 아닌 거야. 뭔가 되게 연립방정식도 뭔가 되게 희한한 거 시키고 막 뭐가 분수 형태도 많이 나오고 막 루트 있는 연립방정식 많이 시키고 막 그래 갑자기. 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애들 다 그래. 왜 그런다? 바로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유리식과 무리식 계산을 여기서 하셔야 돼요. 계산 연습을 여기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올려야 됩니다. 능력을. 못 올리시면 고2, 고3 가서 이제 느려지는 거야, 계산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고2 가면 올라가자마자 일단원이 지수의 심화 계산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계산이 완벽해지는 거야, 이제. 수능으로 가는 계산이 이제 완벽해진다는 얘기지, 내 말은. 근데 보통 애들 그런 생각 안 해. 그래서 여기 유리식과 무리식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분수지 계산 안 되고 하는 친구들 다 여기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새로운 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배우는 거지. 그렇구나. 근데 이 둘이 또 뭐가 있다? 대칭성이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럼 대칭성이 있는 선생님 우리가 2차 함수를 열심히 했으니까 선대칭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유리함수가 바로 점대칭성의 대표적인 함수예요. 그동안 너희가 직선만 가지고 점대칭을 했다면 직선은 약하잖아. 중2 때 배우니까. 점대칭에 아주 그냥 기똥차게 중요한 녀석이 바로 유리함수고, 유리함수는 심지어 선대칭도 돼. 그 무리함수는 그냥 2차 함수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냥 새로운 함수를 또 배우면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함수를 다지는데, 봐라. 그럼 다 들어보니까 어때? 공통1보다 공통2가 만만치가 않죠, 지금요? 완전 만만치 않죠, 지금 보니까. 그죠? 예. 느낄 거야. 그 선생님이 올해 얘기한 게 있어. 작년 고등학교 1학년과 응?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너희들이 다행인 거야. 이걸 알고 가잖아. 작년 고등학교 1학년은요, 여름방학만 가지고도 2학기 준비가 됐습니다. 작년 고1은. 왜? 작년 고1은 이게 1학기였거든. 뭔지 아시겠어요? 어? 그러면 작년 고1은 2학기 뭐예요? 여기에다가 순열조합이었어. 그 순열조합이 지금 1학기로 갔잖아. 무슨 말일까? 너희 때부터, 지금 현재 고1부터는 이 실력이 딱 애들이 태어나는 게 이제 언제 태어나냐? 2학기 때 가면 다 태어납니다. 이제. 2학기 때 가면 못 버텨, 애들이. 무조건 못 버텨. 그래서 너희들은 현재 고1부터는 공통2를 반드시 공부하고 고1을 맞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름방학 기간에 절대 못 끝내, 이거. 이 내용. 선생님이 그래서 추천하는 게 지금 뭐다? 공통2를 최소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 지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칭찬을 했던 겁니다. 예. 잘하신 거예요, 선택은.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에 인원수에 미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거야. 너무 기특해서 그냥. 인원수 좀 모자라도 하겠다. 조교한테 얘기했어. 그냥 하자고. 알겠습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이렇게 이 스토리를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 목표는 뭐다? 일단 여기를 좀 끝낸 다음에 뒤를 걱정하자잉. 여기를 끝내야 뒤를 할 수 있어잉. 여기서 이제 거의 멘탈 나가요. 알겠죠? 자, 첫 시간이라 뭐 엄청 어려운 거 안 할 거고요.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2차 함수 때문에 생각해 볼까? 2차 함수 같은 거. 2차 함수 같은 거 할 때 또는 1차 함수 같은 거 할 때 좌표 평면을 그린 다음에 좌표 평면을 그릴 때도 얘기했잖아. X축이 하는 일이 있고 Y축이 하는 일이 있다고 했지. X축은 이제 뭐야?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무조건, 그지?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실근으로 판단하면 돼. 모든 그래프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Y축은 뭐냐면 그 실근의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라고 두고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음수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니? 그럼 Y축에 있는 거 우린 0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린 어디 X축과 Y축은 모두 다 뭐? 실근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이렇게 다 배운 거란 말이지. 알겠지? 자, 근데 이제 2학기에 왔잖아? 2학기에 온 건 뭐냐면 이제 너희가 이 두 개의 큰 흐름을 알아야 돼. 여기에 도형을 넣을 거야, 이제. 도형. 삼각형, 사각형. 그전에도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 그것들은. 근데 그런 식으로 넣는 게 아니고 좀 더 심화적으로 넣을 거야, 심화적으로. 심도 있게 넣을 거라고. 그럼 너희가 무슨 판단을 해야 되냐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중등 때는 단순하게 도형의 성질만 알면 되거든? 그걸 난 직관이라고 그래. 딱 보자마자 직각삼각형이네. 피타고라스, 삼각비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고등은요, 당연히 여기에 직관에다가 플러스 직관을 구체화시키는 거야. 직관을 구체화시키는 게 뭐냐? 도형 자체로 풀 것인지 아니면 좌표 평면 위로 올린 다음에 내가 분석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지. 즉 우린 두 가지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도형 자체로서 얘라고 풀 것인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해석기하라는 표현을 습니다. 해석기하. 단적으로 해석기하를 뭐라 표현을 쓰냐면 내가 직선할 때 뭘 했어요? 어디부터 뭘 했어요? 기울기부터 뭘 했지? 그 습관이거든? 그 기울기를 봤는데 그 다음에 내가 못 풀었다 하더라도 기울기부터 본 건 잘한 거야. 일단. 왜냐면 그것부터 안 보면 문제가 해석기하를 못 하거든. 그럼 얘는 되게 빠른 풀이가 가능해. 기울기가 45도래. 탄젠트 값이 45도래. 기울기 1. 바로 나오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가 루트 3이래. 60도. 바로 나오잖아. 그지? 특수각, 피타고라스 삼각비 딱 나오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석기하는 그거야. 우린 그 도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해석해서 굳이 좌표 평면으로 가지 않아도 내가 그 성질을 알고 있으니 머릿속에서 아니면 그려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그냥 문제를 풀 때 적용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해석기하라고 하는 거야. 도형을 해석해서 푸는 거니까. 논증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공식들. 지금부터 배우는 건 다 논증기하야. 그래서 논증기하. 논증기하는 우리 공식 증명 있지.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얘가 왜 두 점 사이 거리가 x끼리 뺀다면 제곱, y끼리 뺀다면 제곱의 루트인지 이런 것들을 발산하는 작업들이야. 알겠지? 그럼 증명하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은 대수적으로 우리는 풀어뜯긴다 얘기야. 왜? 그림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데 그림으로서 계속 답을 내기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내가 이 논증기하자는 공식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차근차근 내 미지수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대수 뭐야? 미지수 개수만큼 조건식을 만드는 거잖아 그냥. 알겠니? 됐어요? 딱 그 작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딱 두 개만 하면 너무너무너무 좋거든? 이 진짜 소위 말해서 이 지랄 같은 게 뭐냐면 심한 문제는 뭐다? 이 둘을 같이 해. 해석기하 쓰고 나서 논증기하를 통해서 대수적으로 정리해서 답을 낸다 이거야. 그래서 열나 어려운 거야 이게. 이쪽 파트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난 너희한테 이 개념 코어 과정에서 뭘 요구하는 거냐? 최소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녀석을 그냥 해석기하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배우시고 최대한 얘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1순위가 얘야. 명심하셔야 돼. 무조건 얘예요. 왜? 너희가 여기 왔다가 일로 갈 리가 없어. 문제 풀 때. 알겠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다음에 이제 미지수 봐야지.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없어 제가.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미지수 잡으면 바로 대수로 가거든 너희가 이거. 대수 좋아하는 친구도 많잖아. 계산만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연립방식이나 하고 그냥 그지? 그거보단 그러니까 이게 말했잖아. 함수에서 내가 그래서 너희 1학기 때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야 돼. 내가 문제를 그리면서 그래프가 접했대 그냥 접한 거 판별식 0이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없이 그냥 판별식 0 쓴 건데 왜 자꾸 저한테 뭐라 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얘기한 거야. 그 습관이 무서운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뭐? 해석기하를 반드시 필수로 생각하고 나서 이때 내가 미수 잡아야겠다 하면 그때 대수로 가는 이렇게 연습이 돼야 되거든. 알겠니? 그래야지만 이게 섞인단 말이야 나중에 심화에서. 알겠습니까? 심화는 결국 우리가 이제 공략해야 될 대상 아니니? 그지? 제발 이 해석기하, 증명, 대수로 갈 때 요거를 나눠서 너희가 구분하는 눈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수로 간다는 건 좌표화 시키는 거. 좌표화. 뭐라고? 좌표화 시킨다. 이렇게 결정을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좌표를 올리는 거니까 그냥.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결국 도형을 어디에다가 우리는 좌표축 위에 올리고 해석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뭐가 필요해? 도형의 성질들이 필요한 건데 또 오해한다. A급 수학을 안 풀어서요. 그럼 제가 블랙라벨을 안 풀어가지고 도형이 약한 것 같아요. 제발 웃기지 마시고요. 기초 개념만 하시면 돼요. 기초 개념. 알겠지? 기초 개념들을 가지고 성능 연습만 할 줄 알면 돼. 알겠어? 도형에 대한 심화적인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알겠지? 센 B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해. 센 B 정도 수준. 이 정도면 괜찮지. 그지? 딱 센 B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3들한테 내가 그래. 야, 수학 충전 정도의 도형 수준이면 돼. 그 정도면 끝난 거야, 도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고1도 있고 고2도 있기 때문에 고1 때 좀 진하게 나오거든, 이게. 딱 센 B 정도까지의 실력이 필요해요. 진짜로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그거만 좀 잘 챙겨주시고 모르면 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상력을 반드시 해석이라는 건 발상력이에요. 발상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처음 내용 해볼게요. 이제서요? 그렇지. 첫 시간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했을 때 우리 이런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배운 좌표계는 수직선이 한 개 있는 1차원이 있고 수직선이 두 개 있는 2차원이 있어요. 맞죠? 3차원은 배울 겁니다. 기하 파트 가서. 알겠지? 기하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선택 과목이에요. 엄청 어려울 겁니다. 거기. 아무튼 거기까지 잘하려면 우리가 1, 2차를 잘해야 되는 거야. 1, 2차를 잘하면 되고 인간이 보기에 1차가 제일 쉬워. 왜? 우린 3차원에 살고 있잖아. 그지? 됐지? 하나의 축인 게 제일 편해 우린. 두 개의 축도 괜찮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되니까 이렇게 평면도 만들어서. 그지? 됐죠? 3차원은 너무 어려운 거야. 왜? 니들 뒤에서 야구공 날라오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2차원은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어때? 야구 날라오는데 보이지, 그지? 그렇잖아. 보이니까 편한 거야, 우리는 2차원까지는.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공식부터 외우는 게 아니고 이미 외웠던 것도 있어. 1차원, 첫 번째 1차원에서의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는가. 됐어요? 됐죠? 수직선이 주어졌고요. 수직선이 여기에 A라고 써 있고 여기 B라고 써 있습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할 때 이렇게 쓰죠. A라는 점은 대문자로 쓰는 거야 항상. 스몰 A 하나, 1차원이니까 모, 모가 아니고 딱 요거 하나 쓰는 거지. B, 스몰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거리는 뭐야? 그러면 난 B-A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당연히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거리? 됐죠? 자, 그럼 이 거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고, 얘는 수직선이 있었지. 얘는 수직선 위에 올려진 상태니까 우리가 바로 어디서? 오른쪽에 있는 식이나 문자 수에서 왼쪽에 있는 식이나 문자 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냥. 됐습니까? 됐어요? 이 과정은 그냥 우리가 원점부터의 거리를 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중학교 때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수직선이 없는 상황이야. 뭐라고? 수직선이 없어. 없고 A와 B의 거리 이렇게 써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값 A-B 이렇게 쓰는 거죠. 알고 있죠? 여기까지도. 그죠? 자, 알고 있으면 반드시 수학 개념 뭐가 중요하다고? 역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값 A와 B를 뭐라 읽는다? A와 B의 거리라고 읽을 줄 아셔야 돼. 단 A, B가 뭘로? 좌표로서 발동이 될 때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예를 들어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 써 있으면 A와 B의 거리네. 무조건 이러니? 아니지. A, B가 좌표라는 게 들어있을 때야 내용이. 알겠지? A, B가 좌표를 뜻할 때지. 그러니까 좌표임을 확인해주면 우린 얘의 거리라고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 알았지?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엔 2차원으로 가볼게. 2차원. 2차원에서 볼 때는 수직선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오겠지. X축 한 개랑 Y축 한 개. 됐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A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이 스몰 A, B라고 하고요. 됐죠? 자, 또 C라는 점이 이쯤 있다 할까? B라는 점이 이쯤 C, D라고 할게요. 됐어요? 이때 자, 여기부터 너희가 이제 실력이 태어나거든? A, B, B, C, D. 여기서 너희가 빨리 뭐 생각해야 돼? 얘들은 양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삼수면에 있지. 아, C가 음수고 D가 음수구나. 이렇게 빨리 부호 결정을 해주셔야 돼. 문자니까. 알겠지? 안 그러면 C하고 D를 계산하다가 어떻게 양수인지 알고 착각하고 실수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너희가 이제 습관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습관적으로. 이 습관이 안 잡아지면 문제 풀 때 자꾸 실수해. 알겠니? 그럼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이런 작은 습관을 빨리빨리 자기가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평면상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야. 됐지? 그럼 애들이 냅다 공식을 외우거든? 그러면 안 되죠. 왜? 좀 더 어려운 시험 문제는 증명하는 방법으로 너희한테 요구할 수가 있어. 얘를 어떻게 해서 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왔는지를 대놓고 묻진 않겠지만 응? 얘를 우회적으로 얘가 증명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과정들이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딱 정해줄 겁니다. 요렇게 증명하는 건 반드시 해야 돼. 요건 증명하지 마. 이거는 증명보다 공식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해. 딱 구분해 줄게요, 제가. 알겠죠? 너희가 그거 딱 구분 들으시고 증명할 것과 안 할 것. 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 무조건 다 증명해. 아니, 쓸데없는 소리. 아니, 여태껏 그렇게 증명해서 쓸 게 없는데 뭘 증명을 해, 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증명하는 거 맞아. 얘는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해.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고, 알겠지? 그거는 구분해 줄 겁니다, 제가. 그러면 뭐 한다? 전부터 얘기했어요. 함수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무조건이야. 뭔가 기울어진 선이 보이면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얘를 빗변으로 처리하는 거야, 무조건. 기본적인 생각이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차원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X좌표가 뭐야? A였지. 얘는 A였고 얘는 몇이야? C지. 됐죠? 수직선 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A와 C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 거리를 뭐라 한다? A에서 C.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다 이거야. A마 C. 양수근 확정이죠? 이번에는요. Y좌표 점점점. Y좌표 점점점. 얘 몇이에요? B고요. 얘 몇이에요? D죠. 됐죠? 근데 함수에도 많이 얘기했지 너희가? Y쪽이 약화됐어. 함수값 보는 게. 잘 보셔야 되니까. 얘는 이 거리 몇이지? B-D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누구? 여기 있는 얘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을 하고 됐죠? 여기다가
루트로 씌워주면 누가 된다? 여기는 AB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걸 당연히 너무 손쉽게 알 수 있어요. 중학교 개념만 가지고도. 맞죠? 자, 이 과정인 겁니다. 이 과정을 이제 빠르게 공식화시켜서 외우자는 게 이제 공통투의 첫 단원인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야기야. 알겠지? 사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과거 10년 전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고등 과정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알겠죠? 얘는 그래서 너희가 쉽게 외워도 되지만 외워서 쓰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외웠을 때 내가 빠르게 풀어야 할지 얘를 내가 얘를 증명하는 걸 가지고 직각삼각형 그려야겠다. 이렇게 풀어야 할지 너희가 판단을 잘해야 돼. 알겠니? 심화 문제로 갈수록 이 과정을 묻기도 하니까. 알겠습니까? 피타고라스로 우리가 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꼭 해보세요. 됐나요? 됐죠? 그럼 얘는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운다? 외우는 방법. x 좌표의 차의 제곱에다가 y 좌표의 차의 제곱을 뺀 다음에 뭘 씌워요?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냥. 됐어요? x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고 y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면 된다고 내 말이니까. 근데 선생님 차니까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확인해야 되죠? 그럴 필요 없죠. 왜? 얘는 뺀 다음에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 c 빼기 a 제곱이나 a 빼기 c의 제곱은 같은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 그지? 제곱이니까. 됐죠? 그래서 우린 뭐 그냥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다. 더한 다음에지. 여기 빼기 써놨니? 더한 다음에 여기다 루트를 씌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더하기 빼기 아니고 더하기. 됐지? 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다 배웠지 이제. 근데 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일부러 기초 문제 안 갖다 놨어요. 왜? 뻔할 거 아니야. A는 1,3, B는 4,7,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오. 그러면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더하면 되잖아. 그지? 루트 씌우면 되지. 그리고 이거는 너희가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필요한 거 합시다. 필요한 거. 얘 보세요. 얘 보시라고. 됐어요? XY가 실수라고 했네. 됐지? 됐지? 이 실수란 표현은 우리 1학기 때부터 중요하다고 했죠. 얘 보니까 얘를 최소값을 구하래. 뜬금없이. 이게 뭐야 이게? 최소값? 그럼 우리가 이차함수밖에 모를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됐어? 맞지?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이 살짝 들어오니까 원래 이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라 지금은 안 배우지만 잘 들어봐 일단. 좀 어려워도. 너희가 하나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건 쉽게 이해할 겁니다. 얘를 실수라는 표현 때문에 좌표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실수란 표현이 없으면 허수일 수 있으니까 좌표가 아닐 수 있잖아. 좌표 평면상에 허수 못 오니까. 실수란 표현 때문에 좌표를 해석할 수 있죠. 됐죠?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내가 얘를 뭔가 꼴을 보니까 꼴을 딱 보아하니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 보이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봐도 되지. x, y 와 누구? 1, 2 하면 틀립니다. 차이랬잖아요.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괜찮나?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의 거리 됐나요? 됐어요? 더하기 x, y와 또 누구? 마이너스 보이지? 꼴을 봐야 한다는 얘기니까 2, 2의 거리를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 얘기잖아.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좌표 평면을 그려보는 거야. 아니 대략적으로 찍어보니까 x, y는 모르겠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이쯤 있을 거냐. 마이가 여기 있어. 얘는 2, 2는 이쯤 있겠지. 이쯤. 2, y가 여기 있어. x, y는 어디인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 말하는 게 뭐야? 여기 있다고 쳐볼까? x, y가? 얘가 말하는 건 지금 누구? 얘와의 거리랑 얘와의 거리를 더했을 때 가장 짧은 길이가 어디야? 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우리 중1 때부터 배웠던 거지. 일직선 될 때지. 점 3개가 직선상에 놓일 때가 되는 거야. 얘 말은 우리가 2차 함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점 몇 개가 3개가
일직선상의 노일대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얘를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쑥 이렇게 연결하면, 그렇지? x, y는 어디 쓰면 될까? 어디 쓰면 될까? 그냥 직선 위에 이런데 아무 데나 직선 위에만 있으면 돼. 그럼 뭐라 하면 된다? 이 x, y는 뭐라고 하면 돼?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위의 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표현이 가능해야 돼. 표현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표현하는 게. 알겠죠? 아, x, y 뭐라고? x, y는 선분 AB의 위의 점일 때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이거야. 됐니? 그 문제에서 x, y를 구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됐습니까? 네, 그럼 뭐예요? 여기는 A와 B를 뭐 하면 됩니까? A, B는 아니죠. 이 두 점을 그냥 연결한 선분의 길이 구하면 되는 거죠. 됐나 여기까지? 그죠? 자, 이거를 10번만 연습해. 부탁이니까. 한 번 하고 알아들었지 지금. 너희 안 거 아니야 이거. 이해한 거잖아 그냥. 난 이해시킨 거고. 이거를 그러면 봐. 심화 문제는 뭘까? 얘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돼 그러면? 얘를 기반으로 빠르게 먼저 내가 점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삼각형으로 넘어가던가 원으로 넘어가던가 이런 발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쌓인다고 개념이. 알겠지?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얘는 그래서 뭐다? 얘 두 점 사이 거리. 그래서 그냥 2에서 공식으로 하면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이잖아. 제곱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4잖아요.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다. 그럼 답을 낼 때는 빠르게 공식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9하고 16이면 5가 되겠죠? 정답은 5가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너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거야. 아, 그리고 이 개념 하나하나에 뭐가 있다? 내가 잠깐만. 잠깐만. 자,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발상 중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한번 쭉 말했지만, 알아? 어떤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움직이는 동점이 하나가 있고, 됐어요? 멈춰져 있는 점 두 개 있잖아. 항상 점을 보는 포인트는 내가 이 점이 움직일 수 있는 점인지, 움직이지 못하는 점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다, 얘들아. 자, 한번 나중에도 계속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희가 문제에서 A, B, C 점이 나왔어. 문제 딱 읽었더니. 됐지? 자, 근데 A점도 몇 콤마 몇 줬고, B점도 몇 콤마 몇 줬어. 지금처럼 C점이 X, Y야. 잘 생각해 보자. 그러면 X, Y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고정된 점 두 개를 정점이라 할게. 정점 두 개는 좌표표면에 찍히겠지. 그 둘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바로 직선이야. 맞아? 여기까지? 인정이지? 그지? 선분 또는 직선인 거야. 이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게. 1차 함수식도 만들 수 있어. 맞지? 즉 함수 내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여기다가. 자, 그럼 x, y의 위치에 따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처럼 움직이는 점, 모르는 점을 동점이라고 하는 거야. 왜? 움직일 수 있잖아. 아무데나 이렇게. x, y라는 점은. 이 x랑 y란 좌표 평면 위에서 어딘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하늘에 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을 말하는 거고, x, y라는 점은. 알겠지? 막 어딘가에 막 움직이고 있어, 막 점이.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막 얘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막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막 정신이 움직이잖아.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지만, 그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어딘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갑자기 하필이면 어디 와 있어?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얘 와 있어. 뭐야? 그러면 그 점은 이 직선을 유지시키고 있지. 그 점과 한마디로 뭐야, 한마디로? 바로 어디로 가야 돼? 직선, 어디로 가야 돼? 기울기. x, y라는 점과 이 한 정점과의 기울기와
그 x, y라는 점과 다른 한 정점과의 기울기는 현재 같은 상태입니다라고 표현이 돼야 한다고. 발상이 돼야 한다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알겠니? 됐어요? 자, 근데 막 움직이는 점 하나가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딴 데 있어. 이렇게 막 생뚱맞게 이렇게 있어. 뭐야 그러면? 3, 2, 1 삼각형을 만든다. 맞아? 삼각형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된다? 막 움직일 거야 이렇게. 맞아?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중2 때 뭘 배우냐면 모든 삼각형은 밖에 누가 있어? 외접원을 항상 가져. 누가 있다는 거야? 원이 있는 거야. 항상 원이 같이 있는 거야. 어? 알겠어? 즉 발상이 어떻게 연결된다니까? 점 3개가 나오면 점 3개가 분명히 2점은 고정된 점을 줄 거고 선생님 3점 다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야 그런 거 풀지 마. 안 나와. 그런 거 나올 수가 없잖아. 어떻게 풀라는 거야? 그렇잖아. 2점은 고정된 점을 줄 거고 한 점이 움직이는 걸 줄 거라 이거야. 알겠니? 그럼 그 점이 하나가 어디 위치했냐? 직선 이 사이에 위치했다? 뭐야? 넌 기울기가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알겠지?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럼 삼각형이 엄청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네가 삼각형이 어떻게 생기든 간에 그 삼각형을 기준으로 뭐 외접원은 항상 존재해. 외접원이 항상 존재해. 외심에 대한 이야기나 원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나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로 빠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삼각형과 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엄청 중요한 요소라는 거야. 알아듣겠니? 됐어요? 이렇게 연결 구도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너희가 주변 물어봐. 이 지금 공통투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뭡니까? 라면 1순위를 뽑는 게 뭐다? 원의 방정식이야. 왜 어려울까? 점과 좌표부터 못하는 거야. 점과 좌표부터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뿐이지 원방만 어려울 리는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원방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알겠죠? 이 발상은 꼭 가져가십니다. 농담하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됐지? 이게 거의 이제 메인 문제로 계속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점에 대해서 좀 더 연습합시다. 왜? 점과 좌표 왜 중요한지 알겠죠? 됐죠?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배우는 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너희가 원방 가서 직방 가서 안 딸리는 거야, 개념이. 후달리지 않는 거지. 알겠지? 그럼 같은 거리의 점, 이건 우리가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암기했으니, 그지? 또는 증명했으니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같은 거리의 점이다? 어디에 같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냥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뭐야 이게? 그렇잖아. 됐어요? 두 개는 정점이고 한 점이 동점인 거야 또. 알겠니? 근데 그 동점과 두 점이 같은 거리에 있어라 이거 아니겠냐는 거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단순히 말하면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그냥 동점 A, B라 할게. 미지수로 그냥. 됐지? 정점 움직이지 않은 정점인 거지. 고정된 점 이제 정점 뭐 1,3과 얘는 마이너스 2,7이 있는데 얘와의 거리가 똑같더라. 동점을 P라고 잡고 일반적으로. 됐어요? 얘 A로 잡고 B로 잡으면 되지 뭐. 됐습니까? 뭐 하면 될까요? 얘와의 거리 같다. 뭐야 그러면? 관계식이 나오는 거지. 맞아? A, B에 대한 관계식 몇 개 나와 이걸로? 한 개 나오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있으니까. 굳이 쓰자면 한 번만 딱 쓸게.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 거리와 또 누구? 여기는 요 관계식. 마이너스 2,7과 얘와의 관계식. 또 어때? 두 번째 관계식이 나오지. 그지? 둘이 어떻다?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도 A 플러스 2의 제곱과 B 마 7의 제곱. 됐죠? 얘 루트 씌운 게 둘이 같습니다.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기본 베이스죠.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하나 딱 던져줄 수 있는 거야. 밀수는 2개씩 한 개. 맞잖아, 이제.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가 그 점이 뭐 직선 위에 있네, 원 위에 있네, 이참수의 꼭점이네. 맞죠? 이렇게 주면 조건식 2개를 만족시키니까 이제 AB 값 2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즉 뭐야 이건 논증기하로서 우리가 그냥 뭐 계산 대수로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 상황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난 다른 이야기를 껴들고 싶지 않고 그냥 얘로 끝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변형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점 하나를 좌표 하나씩을 0으로 만드는 좌표들이 있죠. 이게 뭐예요?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동점이 a, 0이 있어 뭐야? x축 위의 점이고요. 맞죠? 또 0, b에 있어 y축 위의 점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얘는 미수가 몇 개인지 한 개로서 우리는 바로 다이렉트로 a와 b 값을 구할 수 있는 관계로 가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다 축 위의 점이라는 유형으로서 그냥 문제집 딱 보시면 첫 번째 문제 풀 때 항상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것보다 여기에 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니까 미수가 2개짜리잖아. 더 추가될 게 많겠지. 그 한 점의 조건이 뭐야? 직선 위에 있다. 위의 점이다. 누가? x, y, a, b가. 그죠?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어? 꼭지점 좌표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뭐 어떤? 얘가 뭐 중점이다. 뭐 중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 한 개 추가시키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지. 알겠지? 구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용 자체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 심화로 넘어가면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러면 원이 나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어렵지 않죠? 같은 거리의 점들은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은 거리의 점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중점도 있지만 뭐 외심, 당연히 내심 이런 거 막 나오는 거야 이제 이거. 그지? 그럼 자기가 딸려. 개념이 후달려. 못 풀어. 알겠니? 자, 바로 나오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개념서에는 다 나오는 문제야 이거. 학교 시험에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나왔을 때 너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어떤 건 얘들아 왜 열심히 외우는 거지 애들이? 세 점이 있다?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선생님 점 3개나 고정되어 있는데 그치? 삼각형이 고정되어 있잖아. 그지? 처음부터 X축, Y축 그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린 개형 연습부터 하는 거야. 이차 함수도 내가 아랫볼록, 윗볼록만 알면 개형 그린 다음에 내가 접하는지 두 점 만나는지 그렇게 해서 개형을 그려놓은 다음에 좀 자세히 그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한다면은 그때 가서 연습하면 되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한 학기 그려놓고 나서 지금은 개형이니까 A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B점이 5, 0, 그 다음에 C점이 2, 이렇게 했지, 그지? 자, 잘 들어. 선생님, 얘는 이게 막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 A가 또 위에 있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당연히. 뭐야? 개형을 그린 거야, 개형을. 알겠니? 대략적인 형태 그린 거라고 나는. 그러면 선생님, 개형 안 그릴 때가 언제일까? 내가 X축, Y축을 그려야 할 때가 언제일까? 정해줄게. X축, Y축을 그릴 때는 되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 얘는. 알겠니? 근데 2차 함수랑 또 비슷합니다. 2차 함수 뭐랬어, 내가? 우리. 개형 그리지 말고 내가 좌표축을 그린 다음에 그릴 때가 있어. 좌표축이 필요할 때 언제냐? 바로 당연히 원점이 나올 때. 그지? 또는 특수점들 a, 0이나 0, b 같은 우리 절편들이 나올 때. 그렇잖아요? 됐어요? 됐지? 또는 잘 들어야 돼. x좌표가 같아. 뭐라고? x좌표가 같아. 이렇게 a, 뭐 3이 있는데 a, 5 이런 식으로 x좌표가 같아. 됐어요? 또는 y좌표가 같아. 뻔한 거 아닌가? 1, 뭐 b, 3, b. 됐어요? 이러면 뭐일 수 있어? 하나의 선이 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도 정확하게 어떤 높이나 아니면 평행선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게 편하다는 거야. 알겠니? 이럴 때는 좌표면을 그리는 게 맞죠. 알겠니? 근데 이렇게 생뚱맞게 y, 0 이거 하나 있다고? 설마?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제. 그지? 됐어요? 얘도 x가 같나? 없잖아. y 같나? 그런 거 없잖아. 먼저 이렇게 내가 다항식 연산할 때도 있잖아. 공통을 할 때도. 제발 들어가기 전에 이 식들을 좀 개수들 좀 보고 차수 좀 보고 어떤 문제된 식인지 보고 이렇게 식 구조 보라는 것처럼 좌표들을 살펴본 다음에 진행하셔야 돼. 그래야 더 빨라져 풀이가. 알겠지? 이게 좀 구분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이거야. 그럼 뭐다? 냅다 뭐 한다? 냅다 그냥 외심은 이쯤 있을 거 아니야. A, B가. 됐죠? 관계식 몇 개 필요해? 2개. 근데 점 2개만 주면 몇 개 나온다고? 식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뭐야? 하나 더 준 거지. 그래서 연립방식 푸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그 문제집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은 뭐다? 첫 번째? 어떤 판단이 가능하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할 수 있지. 두 점 사이 거리. 됐어요? 즉 A, B와 누구? A, B와 누구와의 거리?
A와의 거리. A와 거리. 또 A, B와 누가의 거리? 응? 이거랑 하나 두 개니까. A와의 거리와 B와의 거리. 이렇게 해야지. B와의 거리. 그 다음에 A, B와 누가 할까? 이거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A와의 거리와 이번엔 B 하면 안 되잖아. 같은 식이니까. C와의 거리겠지. 이렇게 두 개로 식을 두 개 생성해서 연립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건 무조건. 먼저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알겠지? 막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잘 봐. 내가 외심을 잘 알아. 외심한 순간 뭐? 중2 때 배웠던 선생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인데요, 선생님. 이거.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이야. 그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 그치? 수직 이등분선 두 개를 구하면 되겠네.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뭐 직선식을 두 개를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연습이 되는 거죠. 수직이란 건 전에도 잠깐 외우라고 했죠. 그거. 뒤에 나오지만 심화 문제 들어가면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기울기 수직은 항상 뭐다? 곱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뒤에 또 직방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얘를 가지고 수직 이등분선 두 개의 교점이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연립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접근 가능하다는 것. 됐죠? 이거 생각하시고, 요거를 이제 뒤에 내신 같은 거 하게 되면 또 똑같은 게 또 풀이할 게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 배운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은 우리는 이게 가장 적합하겠지.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됐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식만 쓰면 A에서 누구? 얘 뺀 거.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 루트는 안 씌울게요. 어차피 양면 제곱할 거니까. 얘는 A와 A, 여기는 외심 위치와 A와의 거리. B와의 거리는 역시 뭐 A-5의 제곱, 그 다음에 B 빼 0이니까 B의 제곱 같다. 루트는 제곱하면 사라질 거니까 어차피 이식 관계식 하나 쓰시고요. 두 번째는 또 누구? 똑같은 식 하나.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이거와 누구 C는 A-2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 한 다음에 또 루트 제곱을 나눈 다음에 둘이 연립을 하시면 풀린다 라는 건 확정이지 계산이니까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그냥 계산 안 하고 답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외심좌표가 뭐 나오냐? AB가 여기 잠시만요. 2하고 마이너스 4 나온대요. 그래서 2, 마이너스 4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 알겠지? 됐어요? 정답은 2,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또 하나. 너희가 이제 좌표 문제 풀 때마다 이제 어떤 좌표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을 거야. 자, 모를 때는 이 좌표를 무조건 미지수화 시키셔야 돼요. 알겠죠? 좌표 미지수는 무조건 시킵니다. 모르면. 알겠죠? 왜? 어차피 두 개잖아. X, Y 두 개니까 두 개의 관계식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지? 미지수화 시켜서 난 대수적으로 조건식 두 개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 흐름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좌표 모를 때는 항상 미지수 잡아. 모르면. 알았지? 너희가 함수 문제 풀 때마다 미지수 X 모를 때마다 뭐 했어? 그냥 좌표 A 잡았잖아. 그지? 됐어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죠? 내용 됐죠? 그러면요.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는 너희가 이제 중학교 개념인데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요거 빨리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 좌표와 어떤 삼각형에 대한 어떤 문제 물을 때 어떤 삼각형이나 물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너희는 길이여야 돼. 뭐라고? 길이. 우린 삼각형을 판단할 때 길이로 판단하는 거야. 물론 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죠. 그건 좀 이따 하고. 근데 보통은 뭐다 이제 길이 판단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도 앞에서 우리 곱셈 공식 변형이나 인수분해 할 때 어떤 삼각형이니 그러면은 열심히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지? A랑 B 같은 일익면 삼각형입니다. 아니면 피타고라스식이 나와가지고 얘는 누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게 답이 나왔잖아. 그지? 똑같습니다. 얘는 항상 길이를 찾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고등학교 2학년과도 마찬가지예요. 각이 주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각을 내가 길이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주는 거야. 왜? 그래야 어떤 삼각형인지 찾을 수 있어. 어떤 삼각형인지 찾으려면 뭐라고 했으니까? 길이야. 길이부터 찾는 거야. 무조건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한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귀찮지만 거리 이용해서 점이 3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세 점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첫 번째는 A랑 B의 거리 봤다. B랑 C의 거리 봤다. C랑 A의 거리 봤다. 같더라. 타임 뭐예요?
정삼각형 이거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지? 그죠? 뭐 내가 AB랑 BC랑 봤더니 같더라. 근데 C는 달라, 길이가. 이거 뭐야? 이등변 삼각형.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 그지? 항상 길이 본다는 거지, 내 말은. 됐지? 근데 세 번째 이제 뭐야? 어떤 길이의 제곱 있잖아, 그지? 내가 AB 길이의 제곱하고 BC 길이 제곱했더니 CA의 길이의 제곱과 같더라. 이건 뭐야? 우린 직각삼각형인데 그냥 직각삼각형 틀리는 거죠. 뭐인? 누가? CA. 얘는 CA가 빗변인 이 말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뭐 각으로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봐.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가다 실수하는 친구들 보면은 삼각형 결정 조건을 안 쓰고 나서 틀린 친구들이 있거든. 삼각형 결정 조건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쓰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변 길이가 있으면 그 한 변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이지, 나머지 두 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으면 되고요.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크면 됩니다. 알겠죠? 요것만 딱 설정하고 가시면 돼요. 뭐 다른 거 고민할 것도 없고요. 알겠지? 됐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직각삼각형 배울 때 피타고라스 배울 때 이거 배우죠. 이거 약하게 배울 친구 너무 많아가지고 직각일 때는 됐지? 직각일 때는 우리가 이 길이가 고정되고요. 고정되고요. 고정돼. 여기 1은 내가 동그라미 길이를 할게. 여기는 세모 길이를 하고 됐지? 고정되고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피타고라스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쓸까 기호를? 기호를 쓸게 그냥. ABC라고 했을 때 ABC. 요 길이가 C고요. 스몰 C. 요 길이가 스몰 A고요. 요 길이가 스몰 B. 이렇게 보통 결정되는 겁니다. 마주보는 대변 쪽에 소문자를 쓰시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A제곱과 플러스 B제곱을 했을 때 C제곱 같은 걸 우리는 직각이라고. 그지? 각C가 직각. 그지? 각C가 직각 또는 누구? 변 C가 빗변인. 대문자 이거는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너희가 배운 게 이거 하나 있어. 이렇게 얘를 기울이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각이 무슨 각이 된다? 예각이 되지. 각C가 예각입니다. 이 예각이 되면 됐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 C 길이가 어때요? 더 작아지죠. 그죠? 여기보단 작아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관계식에서 C 길이가 더 작아지는 경우 됐어요? 여기 작아지는 경우는 됐어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예각이 될 수밖에 없죠. 누가? 각 C가 예각인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됐나? 됐어요? 근데 너희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문제에서 장난치는 거 있잖아. 요걸로 장난을 많이 치죠. 중학교 시험에서는. 얘가 모든 각이 누가 제일 큰지 말이 없어. 응? 이 변이 누가 제일 긴지 말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봐봐.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이들이. 심지어 고이들이. 응? 얘들아. 최대각이라는 말이 나왔어. 됐니? 됐어요? 최대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변의 길이가 어때? 가장 큰 변이야. 가장 긴 변의 대각이야. 고민할 것도 없는 거야, 이건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각이 가장 크다는 건 마주보는 대변이 어때? 가장 길다는 거지. 이해되죠? 최소각 뭐야? 최소각. 가장 됐어요? 짧은 변의 대각이란 뜻이야. 그냥 변을 가지고 마주보는 각이 가장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우린 지금.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예,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고2들도 가끔씩 몰라. 도형이 너무 약한 친구들은. 그럼 봐라, 얘들아. 그냥 세 변이 있다 그럼 내가 여기다 C가 딱 주어졌잖아. C가 가장 긴 건지 짧은 건지 알아, 우리가? 모르지. 모르잖아. 그래서 ABC의 길이 모를 때, C의 길이를 알 수 없을 때, C의 길이 모를 때야. C의 길이를 모를 때는
뭐라 해야 한다 그냥? 각시가 예각인 삼각형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지? 됐습니까? 각시가 예각인 삼각형. 근데 내가 알고 봤더니 C가 가장 긴 길이야. 긴 길이 변인 거지. 됐어요? 이러면 뭐라? 그냥 얘가 삼각형이라 말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가장 긴 애가 각이 제일 클 텐데 가장 큰 각이 얘각인 거잖아 지금. 나머지가 얘각일 수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요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겠죠. 아직까지 얘로 고등부에서 막 뭐 묻거나 그런 건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아직까지. 알겠니? 근데 이건 모르는 거야. 이 세상에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 지금 수능이 고1께 지금 막 엄청 나오고 있어. 고1께 너희 때 얘까지 넣을 수 있는 거야. 도형에서 갑자기 예각삼각형이 아닌데 예각이라 생각해서 풀었다가 틀리는 경우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기초 개념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이제 쉬운 거죠. A제곱 B제곱 했을 때 C제곱이 크다 이거야. 얘는 무조건 그냥 각시가 둔각이죠 선생님. 각시가 둔각이라고 했지만 그냥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왜? 둔각삼각형의 정의는 뭐예요? 한 각만 둔각이면 되거든. 알겠니? 나머지 당연히 예각이니까. 이해되죠? 즉 위에 있는 요 이야기가 이거야. C의 길이를 뭘 모르잖아. 만약에 모르면 얘가 둔각삼각형일 수도 있는 거지. 각시는 예각인데 나머지 각이 둔각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너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그냥 정확 둔각이나 직각은 바로 하시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 잘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니? 좀 귀찮아. 이런 기본 얘기들이. 하지만 알긴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 너희가 이제 문제집 풀 때 많이 나오니까. 세 점이 있다? 예곡점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야? 고민하지 마. 뭐해? 빨리 길이 구해. 길이 구해. AB 길이 구한다. 그럼 A 둘이 오니까 둘이 뺀 다음에 제곱이야. 마이너스 1 제곱이지 4지? 더하기 얘도 4지? 더하는 루트. 얘들아 우리 지금 어떤 삼각형인지 보는 거지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써놔. 루트 8. 알겠지? 뭐 2루트이라 굳이 뭐라 써놔. 그렇지? 얘는 뭐네 BC 길이야 BC. BC 길이는 얘죠? 5에서 1 빼면 4니까 제곱은 16. 그 다음에 3에서 4 빼면 16도 16. 뭐야 루트 32. 오케이. 됐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잉?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AC가 AC 길이 또는 CA 길이 루트 써놓고 얘 둘이니까 5에서 말하면 6의 제곱 36 이래서 2의 제곱 4 됐죠? 루트 40 됐습니까? 됐죠? 좀 더 보기 편하죠? 뭐 8, 32 더하면 40 그렇잖아요. 그죠? 굳이 정리해서 2루트 2 써놓고 막 그지? 4루트 2 써놓고 하다가 괜히 또 계산 또 하고 있지 말고 얘는 이렇게 쓰는 거 그냥 딱 옵션으로 가져가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얘 보니까 뭐다 얘는? 이렇게 보니까 너는 직각삼각형이네. 뭐라 써야 돼? 각 B가 직각인 삼각형. 아니, 각 B가 직각인 여기 있어야지.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자, 요것도 못 하시는 분도 있어. 요거 또는 A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죠. 자, 봐봐. 요 각 B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 봐라. 여기 얘 둘이 지금 짧으면 두 개잖아. B. 얘가 직각이지 무조건. 그리지 않아도 알겠니? 그리지 않고도 B 같으니까 얘가 직각인 거지 무조건. AB, BC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들어. 여기에 추가로 참고해야 되는 거 있어. 직각삼각형 말고 너희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지 꼭 체크해야 된다. 여기니 직각삼각형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다르잖아.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루트 8이 나오고 이게 그지? 됐어요? 루트 8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루트 8 나오고 나서 됐지? 그러면 얘는 루트 16 이렇게 나와버리면 맞잖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린 직각삼각형이 맞지만 뭐야? 이등변도 되니까 직각 이등변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됐습니까? 네, 직각 이등변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너희가 요거는 약간 이제 너희한테 상문제 써 있으면 요거는 그냥 그래. 문제 풀다 보면 상문제 써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 그냥 직각삼각형을 딱 고르면 틀리는 거야 이제. 이등변만 고르도 딱 틀린 거지. 보통 두 개만 해도 틀린 친구 많거든요. 이거. 조심해 주시고요. 이거는 문제 풀 때 조심해서 풀면 된다. 자, 그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제 파푸스의 중선 논리거든요. 요거는요. 증명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증명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근데 요 내용이 뒤에 가서 또 한 번 나올 거니까
너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몇몇 개 중등 도형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파워포스의 중선 정리는 어떻게 좀 진행되는 거고 얘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요거를 너희가 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증명은 이래요.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문제집이 다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처음엔 좌표면이 없겠지. 내가 이제 좌표 올린 거야 이렇게 내가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이렇게 있다. 됐죠? 그럼 내가 여기를 A, B로 잡았어요. 그럼 내가 여기를 좌표를 올린 거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좌표계를 올린 거야. 그냥 A점, B점, C점이 주어졌는데 좌표치에 딱 올린 거지. 올릴 때 내 맘이잖아. 어떤 친구는 올릴 때 선생님 여기를 A를 원점으로 잡으면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B 원점 잡아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 마음이니까 그지?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하지만 가장 내가 어떤 게 유리한지 좀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어디다 내가 원점을 두냐에 따라서 계산량이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잖아. 그건 좀 자꾸 문제 풀면서 판단합시다. 알겠죠? 얘는 어디다 놓은 거냐면 BC의 중점에다 딱 넣은 거야 이렇게. 됐어? 중점 위치에다가 원점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내가 C, 0이라고 잡고 얘를 그러면 또 D, 0 하지 말고 뭐야? 중점으로 잡았으니 미수 줄이는 거지 한마디로. 뭐야? 마이너스 C, 0으로 잡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미수를 A, B, C, D, E, F, G 잡다 보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우린 지금. 승천한다고 이제 머릿속이 이제 머릿속 못 풀어 이제.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중선은 너희가 언제 배웠냐? 중2 무게중심에서 배웠죠. 무게중심 중선. 삼각형의 마주원변의 중점의 근선을 중선이라고 하죠. 중선. 예, 중선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중선 정리라는 게 있는데 물론 중선 정리 나왔다는 거는 무게중심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지? 됐어요? 일단 지금은 중선만 하나만 딱 놓고 보는 거야. 우리 여기 딱 중점에 연결했으면 넓이 이야기도 기억나죠? 요 넓이랑 요 넓이는 1대1. 모양은 달라도 1대1. 닮은 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됐지? 이런 거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AB 길이 있죠? 이 길이의 제곱. 뭐라고?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일단 보세요. 일단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은 거죠 지금요. 아무데나. 전 여기로 할게요. 요 길이의 제곱 매 2배 하면 같아요. 항상. 그 증명법이 바로 좌표 표면에 올리고 교과서에 써있는 방법이 아니야. 누구? AB 길이의 제곱을 하고요. 뭐라고? AC 길이의 제곱을 하면요. 됐죠? 2배에 A부터 지금 여기를 5인데 중점이니까 M이라고 할게. 공식에서는. 알겠지? AM의 길이 제곱 더하기 CO 나 BO나 같은 길이죠. CO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항상 성립합니다. 이게 얘 심화 버전이 스튜어트 정리라는 게 있어요. 얘가 얘 상위 호환이야, 상위 호환. 이거는 교과 과정이 아니야, 원래. 스튜어트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신 심화에서 나와요. 문제집에 있냐? 있어. 짜증나게. 하지만 고3까지는 필요 없는 거. 알겠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아닌 거. 그러니까 너희가 고1 돼서 심화할 때 요거 하나 챙겨주면 돼. 왜? 문제집에 있으니까.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문제집이 있어, 이게. 알겠지? 그럼 그때 가서 심화할 때 하면 돼. 내신 심화할 때. 알겠습니까? 얘도 어차피 외우는 거야, 그냥 어차피 공식을. 근데 너희가 바로 그러니까 심화 문제 들어가면 얘 때문에 뭔가 안 풀릴 거야. 딱 해설지 보니까 얘랑 곱하고 막 곱한 다음에 제곱하고 막 치즈끼리 막 난리 났어. 이게 뭐야? 이런 게 생길 거야. 그게 스튜어트 정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건 공식이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증명하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증명 방법만 써줄게요. 어떻게 쓴다? 써놓고 그럼 장난하세요? 이럴 거야. 얘의 거리 A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얘와의 거리 B 제곱. 왜? 루트의 제곱이잖아. 됐지? 더하기 AC의 제곱. AC는 뭐야?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왜 루트인데 제곱이잖아. 또 루트 사라지지. 됐지? 는 2배의 AM 뭐야? A 제곱 B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됐죠? 얘 제곱이잖아. 거리 0,0이니까.
CO 길이 몇이야? CG. C제곱 더한 거랑 같다. 살짝 볼까, 살짝? A제곱 두 개 있죠? 2A제곱. 맞지? 2A제곱. 맞죠? N. B제곱도 있죠? 됐어요? B제곱. B제곱 있죠? 두 개 맞죠? 괜찮죠? 2짠짠 2AC, 2짠짠 마이너스 2AC 사라지죠? 됐죠? C제곱, C제곱 두 개 맞죠? 같잖아요. 됐어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더 이상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이 가능하다 끝이고 이게 증명인데 뭔가 와닿지 않지. 뭐 엄청 와닿는 건 아니잖아. 그냥 그러니 하는 거지 뭐 그냥 그지? 그래서 얘는 뭐도 공식보다는 얘를 언제 쓸지, 언제 사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사용할지에 대해서 너희가 좀 고민해봐야 한다. 됐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삼각형이 나왔는데 삼각형에 당연히 한 변에 중점이 있거나 중선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 쓰면 좋잖아, 그지? 됐지? 근데 삼각형에서 등분되는 점이 있어. 등분되는 점. 등분되는 점이 나오면 3등분도 있고 4등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등분되는 점이 나오면 얘를 중선 정리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 추천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가장 이제 유명한 내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를 뭐 3등분 했는데 4등분 했는데 3등분 할까? 3등분 이렇게 있어. 됐죠? 그러면 너희가 이제 갑자기 이런 xy의 뭐 길이를 구하라. xy 곱한 거의 길이를 구하라. 또 뭐 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길이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제 묻는다고. 알겠니? 그때 얘가 이렇게 제곱하고 이렇게 제곱하잖아? 그냥 뭐 이 길이 주겠지 문제에서. 가상의 선으로 중점을 찍어. 3등분된 점이라 했어 이거 지금. 3등분된 점인데 그냥 중점을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몇 배? 2배 한 거랑 같다. 시간 나오겠지, 그지? 돼요? 그 다음에 또 요 길이 제곱 더한 것은 또 뭐야? 방금 했던 얘의 길이 제곱에 얘의 길이 제곱 더한 거에 2배 맞지? 맞아? 그럼 만약에 이 길이를 너희한테 뭐라고 주고 4라고 주고 5라 줬다 이거야. 어? 됐니?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몇이니 뭐야? 정답? 4의 제곱 16 더하기 맞아? 5의 제곱 25를 한 거에 아니지 여기 쓰면 안 되고 여기 쓸게.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을 한 것은 됐어요? 이 삼각형이 뭐야? 여기잖아 여기. 그지? 됐어요? 여기 있는 얘를 A, B, C라 했을 때 여기는 중선 길이 있고 얘는 2배에 대해서 중선 길이 A, M 길이를 할게. 얘 제곱 더하기 됐지? 누구? C, M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맞아? 됐죠? 그러면 X제곱 Y제곱은 또 뭐야 이제? 얘 제곱은 또 2배에다가 뭐야? A, M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됐어? 요 삼각형에서 이번엔 요 삼각형에서의 중선은 똑같이 AM제곱 맞지? 요 길이 제곱이지. 됐어요? 그러면 CM 길이의 몇이야? 3분의 1이겠지. 돼요? 3분의 1 CM 길이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연립할 수가 있다고. 알아듣겠니? 물론 문제에서 밑에도 ABC를 줍니다. 그냥 마치고 그런 거는. 알겠지? 여기 길이든 여기 하나 줄 거고 조건 줄 거라고. 이렇게 관계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말이야. 됐지? 왜냐면 이걸 너희가 어떻게 하냐? 그냥 무조건 대수로 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계산이 많고. 알겠지? 얘부터 항상 생각하고 하는 연습이 중요하고 내신은 중선 정리가 메인이야. 거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얘가 거의 안 쓰여. 하지만 쓰려고 노력하면 도움이 되거든. 나는 오히려 중등 과정에서 도형 문제 풀 때 심화풀이에 특히 피타고라스를 건너간 이유. 심화풀이를 풀 때 얘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 A급 수학이라는 문제 풀 때. 얘를 많이 알수록 중학교 도형이 편해지죠 오히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선 정리와 수열 정리는 오히려 중등 심화 문제 풀 때 뭐 A급 수학 같은 거 풀 때 블랙라벨은 좀 아닌 것 같고 A급 수학 풀 때 많이 나와요. 실제 보면은.
삼각형 나오고 내가 무게중심 배웠다 하면 얘가 거기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이 정도로 좀 알고 있고 나중에 내가 좀 A급수 같은 거 한다면 스튜어트 정리를 그냥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뭐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데 원래 파푸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자, 원래는 진짜는 파푸스가 만든 게 아니고요. 아니라고. 근데 한국과 일본만 파푸스라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해. 뭘 또 그거 따지고 막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또 괜히 따져가지고 할 필요 없고 그냥 파푸스가 그냥 했다고 치고 그냥 중선 정리라고 여기만 얘기하자. 됐습니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이제. 예? 외우는 방법 그치? 외우는 것도 알고 있어야 편하잖아. 이왕 외울 거면. 우리가 이런 거 알아요? 직각삼각형 중에서 직각에 직각을 내리는 걸 이제 우리가 발문에서 많이 배우죠. 요거 왼 고등어, 오른 고등어, 왼 붕어빵, 오른 붕어빵, 뭐 소공식 이런 거 있거든요. 외우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소공식, 소. 미안합니다. 약간 감기낌이 있어요. 공원 갔다 오는 새벽에. 소공식. 요거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필수. 이번 고1 3월 뭐가 이거 또 나왔어. 고등학교에 맨날 나와 이거 소공식 알겠지? 근데 요새는 이것도 뭐 알고 있어야 돼. 얘 말고도 얘 길이의 제곱 알지? 얘 길이의 제곱은 수원 바리 길이에서 얘 곱하기 얘 이거 알고 있죠? 그지? 선생님 이거를 오른쪽 붕어빵 공식 하는데 이렇게 붕어빵처럼 생겼잖아. 얘는 왼쪽 붕어빵 오른쪽 붕어빵 이렇게 해서 외워두면 좋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약간 똥구멍 공식이라서 똥구멍 공식. 똥구멍 홀이 보이는 엉덩이에 홀이 보이는 공식 똥구멍 공식이다. 귀엽잖아. 됐어요? 더럽다고 하지 말고 귀엽다고 생각해. 똥구멍이랬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 더럽네 이러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제곱은 얘 곱하기 얘. 항상 여기 수선의 발. 자, 이 공식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근데 얘는 봐. 난 뭐라 하냐? 귀염소 공식. 뭐라고? 귀염 볼래? 얘 제곱 더한 것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2배. 소자 쓸 때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원래 이게 진짜 좋았는데 너희가 샤이니 모를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오래된 그룹이라. 샤이니 아나? 아이돌 그룹 중에 이 샤이니 공식 과거에는 이 샤이니 공식이었어. 샤이니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 1세대 그룹들 중에 심지어 민호라는 친구는 선생님 금이 그 민호 짝을 과외했거든 전에. 우연치 않게 민호가 연예계 데뷔하기 전에 심지어 하고 걔가 연예계 데뷔할 때 그 짝이란 친구는 과외를 해주는데 짝이란 친구는 나한테 그랬어. 선생님 제 짝 연예인 데뷔한대요. 뭐? 무슨 연예인이야. 근데 걔 샤이니 민호 아버지가 그 축구 감독이셨거든. 운동 감독이셨는데 난 모르고 그냥 야 뭐 네 친구 뭐로 데뷔하는데 했더니 샤이니래요. 하길래 샤이니 이름 야 무조건 걔네 무조건 망하겠다. 무조건 망. 이름이 뭐냐 샤이니. 창피하게. 에휴, 남자 그룹이야? 남자 그룹이래. 에휴, 야 무조건 망해. 나오면 망할 거야. 그냥 일주일 만에. 와 대박 쳤죠. 제가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때 사인 받아준다는데 안 받았거든. 사라질 줄 알고. 그 샤이니가 대박을 쳤어요. 여튼 샤이니. 예? 샤이니 공식이냐? 샤, 이, 니. 얘 제곱 더한 것은 2 곱하기 얘 제곱 더한 거랑 같았고 샤이니 공식. 원래 이렇게 했는데 너희 샤이니가 지금 안 와닿잖아. 알아서 해니까 나는 외우는 거 알려줄 뿐이야. 귀염소 공식. 귀엽게 우리 쓸 때 이렇게 쓰잖아. 사랑했을 때 이렇게 사랑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귀엽게. 이거는 정자로 쓰는 거는 이 소공식. 귀엽게 쓰는 거 귀염소 공식. 마음대로 외우세요. 아니면 샤이니 공식. 샤이니. 또 검색하고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알았지? 됐죠? 근데 내신 준비 많이 할 때는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내신 심화 들어가면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파푸스야. 알겠지? 내가 그거 좀 생기면서 가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최소값 최대값 관련 얘기를 하는데 요걸 제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할 거고 이제 너희는 요거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인형들 2점이 있다. 0,1이 있고 2,3이 있다.
y는 x-1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값은 이랬네. 뭔가 읽으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거지. 됐니? 어떻게 한다고? 보자마자 ap가 이렇게 있어. 근데 직선 얘 위의 점의 p에 대해서 했잖아. 그지? 됐죠? 그때 얘는 고정된 정점이고 이 위의 점이란 동점이 있지.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최소값은 했지. 잘 들어봐. 너희 아까 그 길이의 제곱 파푸스 막 했잖아. 그지? 길이의 제곱이 뭐야? 생각나? 길이의 제곱? 그러면 이른다? 길이의 제곱이 2니까 4. 이거죠. 3이면 9. 아니, 길이의 제곱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진짜 그 기하적인 발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이란 게? 아니, 2니까 4니까 늘어나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2배 한 거지. 제곱한 게 아니지. 그렇잖아. 어? 길이를 제곱한다는 말은 우리의 기하적인 발상이 존재하지가 않아, 애초부터. 명심해야 돼. 알겠어? 아까 배웠던 파푸스의 중선정리 같은 경우에도 뭐야? 길이의 제곱 더하기 길이의 제곱으로 이렇게 외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걸 기하적 발상을 하는 건 힘들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논증기하로 증명한 거라고 이렇게 그냥.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요. 즉 길이의 제곱이 나오면 일단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뭐 처음에 얘기했잖아. 도형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대수로 갈 것인가? 그럼 난 뭐다? 일단은 이런 몇몇 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외우기 전까진 무조건 뭘로 가야 돼? 대수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린 지금. 기하적 발상이 들어가지 않잖아. 근데 파푸스나 무게중심 같은 거는 몇몇 개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외워둬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 길이 제곱이지만 도형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생기는 거지, 이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몇몇 개는 그렇게 외우는 거지만 실제로 길이의 제곱은 존재하지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길이 제곱을. 그죠? 어떻게 한다 그냥? 길이 제곱 모르니까 난 뭐 x를 a, 아니 여기 위의 점을 a 왜 미수를 2개 잡는 것보다 1개 편하잖아. 됐어요? 동점을 p로 a를 잡을게요. 됐죠? 그러면 얘는 얘 뭐 한다? 그냥 하는 거야. 고민하지 마. 얘는 대수로 가는 거야 무조건. 아, 얘는 대수 확정. 논증계로 계산한다는 뜻이지. 얘 ap의 제곱 뭐 하면 돼? a에서 얘 제곱 계산인 거야. 지금 누가 더 빠르나? a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루트인데 제곱이잖아. 사라지고 플러스 bp의 제곱 a 마이너스 2의 제곱 a 마이너스 3 뺐으니까 a 마이너스 4의 제곱의 루트인데 제곱 사라지고 됐죠? 얘 풀면 돼. 얘의 무슨 값? 얘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야. 아까처럼 선생님 뭔가 이쁘게 점 2개 딱 그런 다음에 동점이 움직이면서 딱 얘가 딱 위의 점으로 딱 오면 되는 거. 그건 뭐야? 기하적 발상이었어. 맞아? 그럼 봐라. 다시 한번 볼래? 그 문제? 그럼 다시 봐봐. 뭔 차이인가? 얘는 길이의 제곱이 아니잖아. 좌표의 어떤 길이의 제곱이 아니고 그 길이가 있는데 그게 움직이는 점이 생겼을 때 이 얘기인 거고 지금.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야? 대놓고 길이를 제곱하려잖아. 길이를 제곱하려잖아. 우리가 뭐야? 기하적 발상이 힘든 거야. 파푸스 아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거는 너희가 이제 연습을 할 거야. 봐봐니까. 자, 그러면 얘는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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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a제곱? 4a제곱. 4a제곱 되고요. 2짠짠 마이너스 4a 얘는 마 4a 역시 또 있고 마 8a 얘는 몇이야? 마 16a 되겠다. 마 16a. 마 16a가 되고요. 얘는 제곱하면 4, 얘는 4, 얘는 16, 24. 됐죠? 24다 이거야. 얘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야. 됐나? 뭐로 가면 될까? 완전 제곱 형태로 가도 되고 함수로 가도 되고 그죠? 함수로 가고 함수. 얘를 그냥 얘는 얘의 최소값은 m은 하면 얘가 m축이고 얘를 a축으로 보면 상관없겠지 이렇게? 됐지? 됐죠? 그러면은 아래 볼록 놓으신 다음에 됐지?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몇이야 이 자리가? 얘는 2겠지. 응? 마이너스 2 하면 8이니까 b 하면 2. 얘는 a가 2일 때 됐어요? 자 a가 2는 뭐야? 여기다 대입하면은 그 좌표를 구한 거고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제 2를 넣어서 이제 y를 구해주면 즉 m을 구해주면 최소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2를 대입해서 얘는 몇입니까? 얘는 4, 4,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24 얘는 마이너스 16이니까 몇이야 그러면 8 되겠네요. 그죠? 8 됐나요? 그래서 최소값입니다. 8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직선이 있어. 잘 봐봐 하는 거 뭐야 이거? y는 x 마이너스 기울기 1이지 맞아?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 한번. 시도해보는 거야, 시도. 자, 0,1이 있지. 0,1은 이쯤 이따 칠게. 얘는 어차피 이게 1이니까 이 정도 1, 0,1. A점 여기 있는 거야. B점 어디 있어? 2,3. 1이거든 지금. 2가 이쯤 있게 찍으면 3이 이쯤 있을 것 같아. 이쯤. 됐지? B는 3, B는 여기 있어. B는. 됐죠? 2,3. 이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대. 누구야 그게? X 마이너스 위의 점. 됐어요? 얘 P점. 현재 P점.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됐지? 직선 따라서 이렇게. 됐지? 이런 상황이야. AP의 제곱 해볼까? 이게 P 여기다 쳐볼까? AP의 제곱, BP의 제곱. 됐어? 됐지? 근데 이 정점은 뭐야, 정점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는 고정된 길이지. 이 길이 고정이지, 고정. 고정 길이. 맞아, 이거? 그럼 상황형으로 봤을 때 말이야, 얘들아. 상황형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인 거야,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야. 맞아? 됐어? 이런 게 기하 발상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됐지? 그랬을 때,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맞아? 그지? 일단 내가 길이 제곱은 말이 안 되는 소린데 파푸스의 중선 정리란 걸 딱 암기를 해버리니까 길이의 제곱은 파푸스랑 연결시킬 수가 있지. 연결 고리가 생긴 거잖아. 맞아? 됐어? 그럼 내가 이 길이의 제곱들은 잘 모르겠으나 대충 예로 봤을 때 파푸스를 보면 여기부터 P부터 어디까지? 얘까지의 중점을 긋겠지. 무조건. 중점은 길이 고정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여기까지 고정된 거고, 됐니?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하고 요 길이의 제곱의 몇 배? 2배. 2배 한 것이 누구랑 같다고?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같으니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그림으로 발상을 해서 그려보니까 원래 길이의 제곱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파푸스의 중선정기라는 걸 배워보니 길이의 제곱과 길이의 제곱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딱 유일한 공식 아니야 지금 배운 게. 그치? 그걸 이렇게 바꿔서 길이를 변화시켜 보니 이 길이는 고정된 길이고 맞지? 요 길이는 바뀌겠지 길이가 이제. 그러면 이걸 더해서 2배 한다는 건 이 길이가 제일 뭐 할 때? 짧을 때 아닐까? 됐어?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어디? 아까 이 그림에서 이 삼각형의 이 그림에서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이 길이가 더 길어지지. 중선이. 그럼 뭐겠어? 이 전부터 요 직선까지의 뭐가 되는? 수직이 되는 수선의 발을 만드는 길이가 아닐까? 라는 발상이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빠른 풀이가 되는 거야. 계산보다. 알겠니? 됐어요? 뭘 엮는다고? 원래 길이의 제곱은 우리가 배운 게 아니야. 발상 없잖아. 기본적으로 길이의 제곱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 집 주변 가서 물어봐. 얘 길이가 32cm가 있는데 그걸 제곱했대.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뭐 여의봉처럼 쭉 늘어나나 이게? 그럼 배수라니까. 몇 배니까. 알겠니? 길이의 제곱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가지고 길이의 제곱을 매칭시켜 보니까 최소한 뭐를 내가 움직이면서 변하는 이 길이가 둘 다 변하잖아. 그지? 둘 다 변했잖아. 근데 바꿔보니까 한 길이는 고정, 다른 한 길이. 한 길이가 고정, 다른 한 길이의 합으로 표현되더라. 그럼 얘의 최소를 구하려면 변하는 길이가 가장 짧을 때가 아닐까? 이런 식의 발상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기하적 발상이라는 걸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걸 해석 기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논증 기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해 보여? 문제 풀 때. 당연히 해석 기하 쪽이 훨씬 유리해.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도형 문제 풀 때마다 해설지를 보면 이렇게 2페이지만 있거든. 다 논증기하로 해석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실제로 그 누구도 논증기하로 공부하지 않는다.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해석기하 연습해서 더 빠른 풀이로 가기 때문에 2페이지의 풀이를 반 페이지나 3분의 1 아니 진짜 요만큼으로 풀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도형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뭐에 또 강해질까?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함수에서 그래프가 나올 때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 그런 거 나오지? 역시 함수와 도형이 섞일 때도 얘를 많이 쓰지. 내가 얘기했잖아. 잘 모르겠으면 접할 때, 수선일 때 이런 거 체크해 보라고. 알겠니? 이런 생각 발상이 좋아질수록 훨씬 빨라지는 거야. 알겠죠?
요걸 이제 우리 목표로 하는 거지. 됐지?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야, 한번. 그래서 뭐다? 우린 요 길이 구하면 돼, 요 길이. 수선의 발. 됐나요? 됐잖아요. 이 수선의 발이니까. 얘와 얘 사이의 거리야. 쭉 하면 이거잖아, 지금. 얘가 90도이기 때문에 얘도 정확하게 90도라서 얘 1이잖아요. 이 길이가 1이잖아요. 몇이야? 루트 2죠, 얘가 뭐. 됐나? 됐어요? 이 길이 몇일까요, 이게? 여기 1이고요. 얘가 여기 빗변으로 보시면 돼, 빗변으로. 알겠지? 그럼 얘는 2하고 얘가 또 2니까 1대1대 루트 2 루트이잖아.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몇이에요, 얘가? 얘는 루트 2고 이 길이도 루트 2인 거야, 지금. 맞지?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2가 됐으니까 선일 때 한마디로 제곱 더하면 몇이에요? 4죠. 몇 배? 2배 하면 몇이야? 8. 됐나?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뭔가 좀 첫 시간이라서 뭐 진하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가볍게 보여드렸지만 뭔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좌표계를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계산으로 푸는 게 맞는 것인가를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물론 너희가 개념 공부 혼자 하다 보면 다 이기 풀어. 중국 때까지. 영원히. 그다가 고3 돼서 이제 딱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계속 연습 시킬 테니까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얘는 요 길이는 고정이니까 루트 2. 여기는 선생님 얘가 수선의 발 그대로 따라가니까 평행선 아니야, 평행선. 그지? 그대로 따라가니까 기울기 1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기울기부터 안 본 사람은 벌써 또 이게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야 또. 기울기 보시면 또 1이거든 이게 기울기가. 그지? 평행선이니까 따라가서 여기는 직각삼각형 이게 딱 가져가서 요 길이 1대1대 루트 2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빠르게 푼다는 거죠. 알겠니? 여기까지? 괜찮죠? 예.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이건 저는 과제로 제가 이거 풀어보세요. 얘는 삼각형이 있잖아요, 지금요. 삼각형이 있는데, 내부에 한 점 P가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됐지? 그 P부터 각 꼭지점에다가 연결한 거야, 선을 이렇게. 이런 그림은 중학교 때도 많이 보죠, 사실. 됐죠? 근데 A, P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아무 데나 있다는 거지. 됐니? 그랬을 때, 여기는 AP의 길이의 제곱. 또 제곱이야? 길이 제곱은 발상이 뭐다? 파프수밖에 없어. 정리 중선형밖에 없다 우리가. 그지? 근데 여기서 얘는 PB의 제곱, PC의 제곱. 근데 이걸 다 더하래. 거의 최소가 되래. 뭐밖에 없어 지금 할 수 있는 거. 파프수로 생각 안 날 거야 너 얘기죠. 그지? 얘 중선 정리해가지고 뭐 얘 둘만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얘 길이 중선한 다음에 얘 길이 제곱 더하면 2배?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 얘가 또 있는데 그러면 PC가 얘는 힘들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P를 모로 잡고 A, B로 잡고 나서 실제로 대수적인 풀이로 가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요. 자, 그러면요. 어떤 의미 있는 좌표가 나와요. P가. 대수로 증명을 하는 거지. 이게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증명. 논증기하자 한마디로. 증명하면 P점이 아주 유명한 녀석이 나옵니다. 눈 치는 사람 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녀석이 나와요. 알겠지? 자, 이 녀석이 바로 누군지 알게 되고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 한다? 이제 또 외운다 이거야. 그러면 제곱의 어떤 합이 나왔을 때 우리 중선 정리 아니면 이 녀석 이 녀석 누구냐? 또 말하면 니들 한번 안 해볼 거잖아. 지금 안 할 거야. 또 말하면 안 할 거란 말이야, 니들. 꼭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누군지 밝혀내시고 나서 얘가 누구구나라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어차피 말해줘도 모르는구나, 근데 어차피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무게중심. 알겠습니까? 이걸 성립하게 만드는 식은 좌표는 무게중심이에요. 이 좌표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니까.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 파푸스 한번 해보시고 그냥도 됩니다. 그냥도.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지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항상. 대수적인 접근을 할 것이냐, 기하적인 발상을 할 것이냐, 어떤 게 해석기하를 할 것이냐, 논증기하를 할 것이냐. 근데 논증기하 계산이 많다는 거지, 증명이니까. 니들은 계속 이거 이렇게 풀고 있다는 건 뭐야? 내가 빠른 풀이가 존재한다면 만약에 그건 빠른 풀이 위해서가 아니고 해석기하를 위해서 연습해야 돼. 반드시. 알겠어? 그래야지만 너희가 더 좋은 풀이, 더 많은 문제들을, 심한 문제들을 더 섭렵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은 계속 하루 종일 계산만 하다가 고1 똥 쉰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내신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면. 됐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다. 됐나,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을 할 건데, 얘는 이제 봐봐. 제곱 없는 거지. 제곱 없는 거지? 뭐야, 아니면 진짜 기하적인 생각을 해야 돼. 제곱은 길이 합의 최소잖아. 기하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지?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이동이 필요해. 이동.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인데 그중에 대칭이동을 모르시면 이거는 노답이 됩니다. 대칭이동. 반드시 한번 대칭이동 검토해 보시고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내가 요 대칭 이동 관련된 걸 해서 쭉 하면은 첫 단원인데도 할 게 많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원방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알겠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쪽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수고했어요. 계세요. 수고했어.